안녕하세요. 유튜브 주식 종목 토론방의 한방장입니다. 한 달 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죠. 미국 연준의 긴축 이슈로 증시가 출렁거리기도 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런 전쟁 우려들, 또 인플레이션, 원자재 값 급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루도 시장이 조용할 날이 없고, 미국 시장, 우리 시장 할 거 없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포지션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포지션을 잘 지키셨는지 궁금하네요. 안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제가 보유하고 있고 또 종목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효성 TNC라는 종목, 놀라운 공시가 떴는데요. 작년에 보유하신 주주분들에게 주당 5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놀라운 공시가 떴습니다. 저는 1월달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해당은 되지 않지만 기존 주주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당 5만원이라는 배당금이 기존 주주들 또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 이후로 저는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총 매수 금액이 한 6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2월 8일날 4천만원 정도 92주 매수를 해서 총 보유량이 223주가 되었고요. 평균 단가가 44만 6천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53만원부터 제가 매수를 시작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큰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아주 운 좋게도 제가 싼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2월 28일 날 장 종가 현재가는 48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매입 금액이 9,950만원, 평가 금액은 1억 740만원, 지금 현재 8%의 수익률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그래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될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버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배당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효성 TNC 10배 증액, 시가배당률 9.3%,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지난해 연말 주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배당률로 보면 9.3% 달하는 수준이고요. 2월 28일 주가 48만 2천원에 기준으로 하면 무려 10.37%의 배당률을 보여주는 아주 높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주주분들, 배당금을 받는 분들은 정말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고요. 배당금을 올해 받지 못한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회사의 주주가치 환원 정책과 함께 실적 호전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이렇게 기사에서는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효성 TNC의 배당금을 좀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1,000원, 19년도 2,000원, 20년도에는 5,000원 배당을 하였네요. 배당 성향이 20%, 9%, 16%, 배당 성향이 좀 들쑥날쑥했지만 최근 20년도에 보면 16%의 배당 성향을 보였고요. 올해를 보면 배당금으로 2,158억을 썼다. 그래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 79억 원의 약 20%다. 그래서 올해에는 5만원을 배당했고요. 배당 성향은 20%다. 그러면 배당 성향이 물론 16%에서 20%로 늘기는 했지만 배당 성향이 엄청나게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배당금이 10배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어마어마한 실적의 힘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기록한 효성 TNC가 배당 성향을 살짝만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배나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배당금을 높게 지급하면서 시가배당률 상위 2위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배당 성향이 살짝 높아진 것도 있고 실적이 아주 좋아서 배당금을 많이 지급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배당률이 높아진 것은 실적에 맞지 않는 주가의 원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9.3%, 올해 기준으로는 10%가 넘죠. 그만큼 지금 실적과 주가가 따로 돌고 있다. 주당 배당금 5만원은 주가에 비하면 10%로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하지만 작년 순이익이 1조가 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은 2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배당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가 배당률을 보면 어쨌든 지금 주가 대비했을 때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준 상황인데 이것이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면 배당 증액은 최고의 주주 환원 정책인데 공매도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와 있고요. 만약에 작년 12월에 공매도를 효성 TNC를 했다면 주식을 반환할 때 현 주가의 10%가 넘는 배당금도 같이 반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들은 고배당주를 꺼리며 대부분 12월 전에 쇼커버링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월에 공매도를 친 사람들이 지금까지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크게 비중으로 보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공매도 세력이 쇼커버링을 들어오면서 뭐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해서 뭐 급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큰 폭의 배당 증액이 예상되는 기업에는 공매도를 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지금 효성 TNC의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배당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에 비했을 때 배당률이 10%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매 세력들은 효성 TNC를 공매도 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고배당의 효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호가창을 보면 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자신감인지 이 PER 2배짜리 배당 수익률 10%짜리 이 기업을 계속 공매도를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무슨 자신감인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프로그램 매도로 지수를 추종하면서 매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뭐 차익거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매도를 치는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비싸게 사야 할 텐데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공매 세력들의 용기에 저는 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배당금을 높이는 것은 공매를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당의 의미는 무엇이냐? 배당의 의미가 무엇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토론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배당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 작년에 매수한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당의 의미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종목을 사고 파는 단기적으로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배당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배당을 하면 또 배당락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배당금에 해당하는 만큼 주가가 배당 기일 이후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배당금만큼 시세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얻는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이런 시색 차익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배당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있죠. 뭐 배당이 무슨 상관이냐. 배당락도 있는데 또 뭐 유보금에서 배당금을 주주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매수하는 주주들은 손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배당은 시세에는 크게 관계가 없다.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갈 것이다.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주주, 기업의 주인이죠. 또 기업의 동업자의 관점에서는 배당이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의 지분에 대한 기업의 이윤 분배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얼마 사서 얼마에 팔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는 이 효성 TNC라는 것을 몇 주 가지고 있다. 이 기업의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기업과 동업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분에 대한 기업의 이윤 분배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이 주주에게 잘 분배된다는 증거죠. 작년 효성 TNC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냈는데 이것을 뭐 현금으로 유보한다거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식으로 막 부동산을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잘 분배됨으로써 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뭐 올해 또 내년에도 이익이 많이 난다면 그 이익을 또 이 주주로서 같이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업의 동반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뭐 하락하거나 이랬을 때 한 주라도 더 사야겠다. 조금이라도 이 기업의 지분을 늘려서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더 많은 비중으로 공유해야겠다. 이런 기업의 동반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배당은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보금으로 쌓아두지 않고 분배했다는 것이죠. 어떤 기업의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기업이 공격적으로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증설 아니면 또 선발주자를 막 따라가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이 산업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환경에서는 현금을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유보금으로 쌓아두지 않고 분배했다라는 것은 작년에도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다. 올해 또 올해 이후에 기업 실적 또 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신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하지 않고 이렇게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분했다. 올해도 실적이나 이런 사업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배당이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배당을 받든 안 받든 이렇게 기업과 동행하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감이 어떤 느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도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기사긴 한데 효성 TNC 신용등급이 상향 조절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재무 건전성이나 신뢰도가 상승했다. 이래서 어떤 경영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ESG에서도 통합등급에서 A+를 받았다. ESG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나 또 KCGS 뭐 이런 평가 기관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뿐 아니고 이렇게 주변의 평판도 좋아지고 있다. 기업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고 또 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 기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이런 가버넌스죠. ESG 중에 가버넌스, 주주 친화적인 경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가버넌스 부분에서 A를 받았죠. 이것도 올해는 고배당으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전망적으로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주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도 너무나도 크게 하락한 상황인데요. 밸류에이션이 거의 뭐 2배, 3배까지 떨어지는 이런 참혹한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우려는 스판덱스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 이것이 지금 시장의 우려인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대라 하면은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스판덱스의 공급 과잉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래서 정말로 공급이 너무나도 과잉해서 스판덱스가 뭐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면서 판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것이냐. 그래야지 지금의 2배, 3배 수준을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올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만큼 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인지 한번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좀 모호하고 또 정확하게 제가 찾아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잘 나와 있는 자료도 없고 그래서 공급에 대한 것은
리포트를 좀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에 나온 KB증권 백영찬 애널리스트께서 작성하신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리포트이긴 하네요. 목표 주가가 68만 원인데 이런 건 뭐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과잉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하락폭은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공급 과잉 정도가 125%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수요 증가 정기 보수 효과를 고려하면 공급 과잉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면 증설 물량이 18.5만 톤이다. 스판덱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총 증설 물량이죠. 18.5만 톤이고 수요 증가분이 11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한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중요한 것은 수요 증가분이죠. 왜냐면 증설 물량은 공장이 셧다운이 되거나 부서지지 않는 이상 이 증설 물량은 예상치대로 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수요 증가분이 11만 톤보다 하락한다면 스프레드가 없어지면서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수요 증가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작년에 스판덱스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던 것처럼 올해도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수요 증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수요 증가가 키포인트인데 사실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죠. 지금 레포트상에서는 11만 톤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의류 제조업체 가동률이 회복이 돼야 된다. 지금 전방산업 가동률이 올림픽이나 춘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스판덱스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의류 제조업체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스판덱스 혼용률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또 의류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수요 증가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영향을 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스판덱스 가격을 살펴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중국 스판덱스 가격표인데요. 최근까지도 굉장히 주구장창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판덱스의 가격이 바닥을 보여주진 않았다. 저는 여기서 좀 반등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하락하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전의 가격이 너무나도 높아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판덱스 가격이 고가 시장, 중고가 시장, 기타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같은 스판덱스라고 부르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품질의 스판덱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본 가격 하락이 고가 시장인지 중고가 시장인지 기타 시장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효성 TNC의 스판덱스는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계속 스판덱스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 시장 내 위치가 고가 시장 위주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가격적인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뉴스를 좀 보면 2월 27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게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뭔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마지막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은 3월에는 스판덱스 가격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올림픽도 끝났고 계절적인 비수기도 끝났기 때문에 의류 공장들이 가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았는데요. 기사에서도 3월에는 스판덱스 가격이 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바닥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가동률이 회복이 될 조짐이 보이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스판덱스 혼용률 증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점 스판덱스 혼용률이 증가하고 있죠. 스판덱스 성장률이 플러스 8%다. 섬유의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스판덱스 소비량이
여타 섬유 대비 3배에 달한다. 이렇게 효성 TNC IR 자료 중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스판덱스 하면은 뭐 레깅스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정말 모든 의류 또 자파들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복잡한 표현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의류 판매량이 작년에 6.1%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스포츠 의류 판매량은 9%, 그러니까 그냥 의류보다 3% 정도 더 많이 판매가 되었다. 그리고 올해 또 내년에도 더 스포츠 의류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스포츠 의류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스판덱스의 판매량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 표도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보면 매출액은 판매량 대비 감소폭이 적었다. 왜냐면 고부가 스판덱스 혼용률이 늘어났다. 스판덱스 혼용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류 가격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는 스판덱스 혼용률이 늘어났다. 이런 것을 그냥 객관적인 표로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효성 TNC의 IR 자료를 보면 4천여 개의 파트너에게 솔루션을 제공한다. 룰루레몬, 나이키, H&M 이렇게 정말 큰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대기업들에게 크레오라를 제공하고 있다. 룰루레몬이나 나이키 이런 스포츠 업체들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굉장히 고가인데 효성 TNC의 스판덱스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효성 TNC의 스판덱스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류라는 것이 정말로 소비자가 1차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추리닝이나 이런 레깅스 이런 것들을 입어보면 소비자들은 또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룰루레몬이나 나이키 이런 비싼 의류에 사용된다는 것은 소비자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그만큼의 품질을 원하기 때문에 고품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효성 TNC의 크레오라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또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만큼 고품질의 스판덱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증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좀 재밌는 표인데 스판덱스 시장의 추가 성장 가능, 어떻게 추가 성장이 가능할까 보면 레깅스 시장 규모예요. 레깅스 시장 규모가 지금 미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일본, 한국 순인데 중국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시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지금 애슐레저 열풍이 불고 있고 중국이 또 이런 서구권에 이런 유행하는 것들 뭐 명품이나 스타벅스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좀 한 박자 늦게 유행하는 점이 있는데 아이폰도 그렇고 그런데 레깅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 이런 서구권에 유행하고 있는 레깅스 열풍 이런 것들이 중국에도 시작이 된다면 레깅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레깅스는 스판덱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판덱스 시장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중국이 레깅스가 유행할 것이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레깅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것, 이것이 또 어떤 스판덱스의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두 번째로는 의류 소비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2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좀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 유럽은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고 우리나라보다 좀 확진자가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완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풍토병 전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뭐 QR을 없앤다거나 뭐 중증만 관리한다거나 그리고 뭐 일반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크게 무섭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활동할 때도 조금 더 예전보다 자유롭고 그런 코로나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회복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정말 종식이 되고 또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돼서 일상 회복이 되면 당연히 의류 소비도
활성화가 되겠죠. 소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겠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뭐 주가는 왔다 갔다 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라 경제 지표들이 좀 혼란스럽긴 한데 실제 경기는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46만 7천 개 증가했다. 미국의 회복세가 여전히 견고하다. 견고하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도 견고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의류 소비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일상 회복 기대감이 있으면서 벌써 그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색조, 화장품, 매출, 꿈틀. 지금 이미 뭐 화장품 주들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뭐 리오프닝이 되지도 않았는데 2월 달에 매출을 보면 전년과 대비했을 때 30% 이상씩 증가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는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마다 소비가 위축되었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다. 그래서 점점 더 의류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로 볼 수 있고요. 또 수급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효성 TNC 같은 경우도 공매에 시달리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리오프닝주를 주목해야 한다. 이런 식의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면서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팔로우 해야 될 것은 수요 증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어떤 오미크론이 종식되는 것도 실물 경제에서 사람들이 의료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또 애슐레저 트렌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효성 TNC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팔로우해 나가면서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주가를 보면 지금 40만 원을 터치해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작년 최고점에 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반토막 나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대비했을 때는 뭐 PER 2배, 또 올해도 뭐 3배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시가총액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저평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뭐 기술적으로 생각해서 뭐 한 36만 원 정도까지 좀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저점 수준에서 매수를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또 뭐 주가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또 다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매수한 금액에서 뭐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 상황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고 또 성장성 있는 주식이고 가격적으로도 충분한 안전마진이 확보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우량 기업이죠. 실적도 좋고 주주에 환원하는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이런 지표들도 굉장히 좋은데 주가만 현재 굉장히 눌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기회의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주가에서 뭐 더 하락한다고 보기는 전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뭐 전쟁이 더 커진다거나 이러면 수급상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뭐 더 추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시계열을 뒤로 돌린다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어지러운 시장 가운데 주당 5만원 배당금 지급이라는 서프라이즈한 이런 소식을 전해줘서 참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됐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은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조금의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매수하신 분들도 배당을 받진 않지만 내년에 대한 배당을 또 기대해 보면서 더 보유하다 보면 주가도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좀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지난 영상들 봐주신 분들께서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새로 또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유튜브 종목 토론방인데 좀 토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많이 올리진 못했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영상을 좀 올리겠고요. 주주분들 영상 보시고 또 제가 놓치는 부분 또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또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 또 참고하고 또 분석하는데 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시작인데요. 정말 올해 들어서 주식 하시는 분들, 효성 TNC 주주분들뿐 아니고 모든 분들 힘드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3월부터는 세계적으로도 좀 안정을 좀 찾고 증시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